오늘은 정말 중요한 국제 행사인데 피아니스트가 오지 않는다고? 야! 공연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이게 무슨 개판이야? 제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72세 청소부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이 연주, 혹시 당신이 인생의 가장 늦은 순간,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두 번째 기회,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콘서트인데 긴장 안 되세요? 지수가 내 옆에서 바쁘게 악보를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콘서트 홀 구석에 피아노를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냥 무대 뒷정리나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긴장할 일이 뭐가 있겠니?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약간은 긴장됐다. 이른 아침부터 국립예술문화센터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대단한 행사잖아요. 지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해외음악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문화부 장관님도 참석하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특히 조심하세요. 최 팀장님이 오늘 완전 예민해 보이셨어요. 지수야, 저쪽 연습실 정리 다 했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공연 기획팀의 최태준 팀장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뾰족한 구두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 센터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겁니다. 모두 알아들었죠? 최태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콘서트 홀 안을 가득 메웠다. 공연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최태준 팀장은 지수 앞에 가서 손목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피아노를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악보를 정리하던 민지도 고개를 들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 팀장은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지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상태가 이게 뭐예요? 국제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져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팀장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피아노 닦고 계세요? 해외 게스트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해. 최 팀장이 사라지고 지수는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난 이런 게 익숙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그러는데요. 최 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 확정이라고 다니면서 자랑한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다 쥐잡듯이 잡고 있어요. 그때였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메인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서현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최 팀장에게 달려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다. 최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현 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교통사고가 나서 공연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공연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늘 장관님도 오시고 중요한 국제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최 팀장이 서현 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서현 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대체할 피아니스트를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치든가. 최 팀장이 소리쳤다. 지금 공연 시작까지 3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알아들었어? 공연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다. 서연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피아노 수건을 친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문화부 장관님, 재단 이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최 팀장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강석준 센터장과 마이클 브라운 재단 이사장이 느릿하게 공연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품위 있는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최 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센터장님,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강석준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팀장의 어깨를 툭 쳤다. 최 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마이클 브라운 이사장도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우리 재단의 미래 협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요. 오늘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네. 최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공연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장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문화부 장관이 천천히 등장했다.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공연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최 팀장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피아니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다. 이러다가 내 승진도 물거품이야. 공연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예술문화센터 특별 공연을 진행할 이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음악홀 내부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깔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센터장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닙니다. 국립예술문화센터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이자 세계적인 음악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차려진 고급 행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최 팀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피아니스트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다고. 민지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최 팀장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구든 잡아야 해. 해외 게스트 연주 순서가 시작되면 우린 끝장이야. 지수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팀장님, 혹시라도 데뷔책이라도. 데뷔책.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최 팀장이 작게 소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장관님 앞에서. 최 팀장의 마음도 모르고 공연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특별 연주와 함께 마이클 브라운 이사장님의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최 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팀장님, 제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최 팀장의 얼굴이 나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나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긴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젊었을 때 저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는 국제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들은 최 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무릎을 굽혀 피아노를 닦던 이 노인이 무슨 연주를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 그런데 나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연주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야, 우리 공연복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드려. 그렇다. 지금 내 복장은 연주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특별 피아노 연주와 함께 마이클 브라운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은 단상 위로 향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마이클 브라운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다. 뒤편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분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피아니스트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 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연주를.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 시선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쉼표처럼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시작했다. 처음 몇 음을 연주했을 때 손가락이 약간 뻣뻣했다. 하지만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며 수십 년 전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피아노의 음색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공연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내 손가락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거든. 피아노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 내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 그 시절 나는 젊음과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귀족 가정에서 피아노 교습 일자리를 얻게 됐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따뜻하고 우아한 저택이었다. 깔끔한 정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안나 페트로브나였다. 처음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다.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나를 거실에서 직접 맞이하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다. 하지만 내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녀의 어린 아들 드미트리. 드미트리는 아주 똑똑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음악을 향한 진지함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나는 그의 피아노 레슨을 맡아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기억 속 드미트리는 금발의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7살 남자아이였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피아노를 가르치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곡을 마스터할 때면 환한 미소로 기쁨을 드러냈다. 안나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다. 자선단체 활동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에게 드미트리를 맡기곤 했다. 나는 드미트리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나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다. 드미트리와 함께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나는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소리가 절대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빠르게 드미트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드미트리, 지금 바로 피아노 뒤로 숨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드미트리는 갑작스러운 내 표정의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뒤로 숨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다. 낯선 세 남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피아노 의자 근처로 조심스레 이동해 무거운 메트로놈을 손에 쥐었다. 나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피아노 건반을 쳤다. 나가세요! 당장 경찰을 불렀어요!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다. 뺨을 맞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메트로놈을 있는 힘껏 그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때 갑작스럽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침입자들은 당황했고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통해 들이닥쳤고 침입자들은 체포되었다. 그 소동이 지나간 후 안나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다. 김영순, 당신이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벌벌 떨고 있는 드미트리를 품에 안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안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내 남편이 지금 국가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 우리 아들을 인질로 삼으려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이 가족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예감은 맞았다. 김영순, 당신은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해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으로 당신도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우리는 당신이 안전하길 바라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당신의 용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드미트리가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드미트리는 울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작은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선생님을 위해 쓴 곡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가 직접 연주해 드릴게요. 나는 그 작은 악보를 받아들고
드미트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둘러 러시아를 떠났다.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리고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피아노를 다시 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의 기억은 너무 아팠고 그곳에서 받은 상처는 내 음악적 열정을 완전히 앗아갔다.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고 결국 국립예술문화센터의 청소 일을 맡게 되었다. 매일 피아노를 닦으면서도 그걸 연주하는 일은 없었다. 그저 멀리서 피아노를 바라보며 꿈을 접은 채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50년이 흐른 지금 나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선율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움직임이 곡이 진행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공연장은 완전히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 팀장의 입은 놀라움에 반쯤 벌어져 있었고 지수와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아노의 웅장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다. 이제 더 이상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마이클 브라운 이사장이었다. 이어서 장관이, 그리고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브라보. 공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최 팀장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저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괜찮아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니까. 그때 마이클 브라운이 무대 뒤로 와서 나를 찾았다. 실례합니다만 방금 연주한 피아니스트를 만나고 싶습니다. 최 팀장은 당황하며 나를 가리켰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다.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부인, 그가 영어로 그리고 서투른 한국어로 덧붙였다. 당신의 테크닉과 감성은 정말 특별합니다.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그가 갑자기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혹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오래전에요. 50년도 더 전에요. 그의 눈이 더 커졌다. 그렇다면 혹시 페트로브 가문에서 가정교사로 일하신 적이? 내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아셨죠? 제 이름은 드미트리 페트로프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제 어머니의 성을 따라 바꾸었어요.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푸른 눈,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은 눈이었다. 드미트리.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작은 드미트리가 너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을 평생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준 그 악보,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50년이 지났잖아. 그 악보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그는 잠시 실망한 듯했으나 곧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 곡을 절대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는 앞으로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손가락의 움직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7살짜리 아이가 쓴 곡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은 성인이 된 드미트리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드미트리, 아니 지금은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그는 내게 제안을 했다. 선생님, 우리 재단에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재능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음악 교육을.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하지만 난 이제 72살이야.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음악,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국립예술문화센터의 시니어 마스터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내 수업을 찾았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김 선생님, 저는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김 선생님, 연주할 때 너무 긴장돼서 실수를 자주 해요. 김 선생님,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다른 직업을 원하셔요? 학생들은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왔다.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나누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나도 50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했잖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이클은 나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준비됐습니다. 특별한 콘서트를 열려고 합니다. 2번째 기회라는 주제로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피날레 무대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다시 공식적인 무대에 선다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내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그렇게 2번째 기회 콘서트가 준비되었다. 내 학생들은 각자의 사연과 함께 무대에 섰다. 꿈을 포기했던 40대 사업가, 병으로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던 30대 여성,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의 길을 택한 20대 청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드미트리가 함께 무대에 섰다. 우리는 그가 7살 때 작곡한 그 곡을 연주했다. 드미트리는 그 곡에 새로운 파트를 추가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순의 노래라고 지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7살 소년의 순수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50년이 지나 다시 찾은 내 꿈,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음악. 1년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시니어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국립예술문화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고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김영순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수와 민지, 그리고 심지어 최 팀장까지 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지만 경쟁적인 환경에 질려 포기했다고 한다. 이제 그는 매주 수업에 나와 자신만의 음악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 팀장은 종종 그날의 일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제 그만 사과해요. 오히려 그날 덕분에 내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었잖아.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 찾아왔다. 마이클, 아니 드미트리는 나에게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음악 교육을 전파하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2번째 기회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갔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김 선생님, 제가 30년 동안 악기를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내 삶의 어두운 시간들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 어머니의 옛집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다. 노랗게 변색된 그 종이에는 유년 시절 드미트리의 서툰 필체로 악보가 적혀 있었다. 이건 네. 제가 선생님에게 드렸던 원본 악보예요.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작은 아이의 손, 그리고 그가 내게 건넸던 소중한 선물.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제가 새로운 음악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영순음악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나이 등의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깊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주는 시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영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평생 감사할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으니 오늘은 김영순 음악재단 설립 5주년 기념일이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과 음악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무대에 선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때도 있지만 음악의 기쁨은 그 어떤 피로도 잊게 만든다.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음악을 시작한 학생들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18세부터 85세까지 그들의 나이는 다양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나와 드미트리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함께 영순의 노래를 연주했다. 이제 이 곡은 단순한 피아노 곡이 아닌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 웅장한 곡으로 편곡되었다. 연주가 끝난 후 드미트리가 나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제가 72세에 다시 시작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는 80세입니다. 평생 음악을 사랑했지만 한 번도 악기를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물론이죠. 음악에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내가 러시아를 떠날 때 바라봤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나는 별들에게 속삭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변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노래를. 끝나지 않는 희망에 대한 노래를. 이처럼 인생에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음악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